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은 다육이 목대 굵게 만들기입니다. 댓글에 오늘 다육이 목대 어떻게 하면 굵게 만들어요? 이렇게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걸 댓글을 달라면 요즘에 바쁘기 때문에 장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육이들이 보이죠? 다 이제 다른 형태의 다육인데 이렇게 보면 유전적으로 좀 가는 줄기 목대를 이렇게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멘도사. 새들이 많이 뜯어먹었고 얼굴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얘도 맥시젠 골드인데 얘도 새들이 맛을 봐갖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보면 보통인 굵기도 있고 이렇게 보면 엘렌이에요. 엘렌. 요 아이 목대 장난 아니죠.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렇게 된 수영을 데리고 왔는데 저는 사실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수영은 비추예요. 뭐 한두 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유튜브 아닌 이상 괜찮은데 촬영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거리대에 내놓기도 불편하고 얘네들 내놨다 들어놨다 막 잘라 먹어요. 그래서 목대가 많이 안 남았어요. 그래 갖고 초보 때는 목대 이렇게 수영 있는 분들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그런 분들은 베란다가 아니고 바깥에 전원주택 하우스를 짓고 하시는 분들은 예쁜데 이게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비추합니다. 목대를 많이 분질러 먹어요. 근데 요런 수영 같은 경우는 목대가 하나만 분질러도 많이 좀 빠져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목대는 비추를 하는데 오늘 댓글에 어떻게 하면 목대를 굵게 만들어요? 다육이 오래 키우신 분들은 딱 알 거예요. 목대를 어떻게 굵게 만드는지. 근데 저도 초보 때 다육이 목대를 어떻게 굵게 만들까? 우리 집 다육이 목대는 왜 이렇게 얇을까 했는데 다 그 원인은 어 원인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이걸 답을 말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잠시만요. 분명히 밖에서 키우시는 분이 댓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거나 아니면 베란다 안 뭐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 댓글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좀 많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택도 많고 저희 엄마네가 주택이거든요. 근데 주택이 식물들 키우기에는 되게 좋아요. 계단에도 키울 수도 있고 옥상에도 키울 수 있는데 저희 집 엄마네 옥상을 덮어버렸어요. 제 어렸을 때 추억이 많았던 곳인데 저희가 그 옆에 좀 멀리 미군 부대가 있어갖고 그 기념일날 막 불꽃 행사를 팡팡팡 터트리면 그 중학교 때만 고등학교 때 옥상에 올라가서 불꽃놀이 구경하고 너무 좋았었거든요. 행사도 자주 했고 그런 추억이 있어갖고 옥상이 딱 다육이 키우긴 좋은데 저희가 하우스 지붕으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되게 많이 아쉬웠는데 제가 유튜브 하고 우리 엄마는 옥상에다 다육이를 좀 갖다 놓고 키워야 되겠다 했는데 야, 그 생각을 좀 하고 나서 바로 그 지붕으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옥상에서 키우시면 이런 댓글을 안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일단 유전적인 원인도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그 다육이 형태의 유전적으로 좀 목대가 굵은 애들 있어요. 백봉 요런 애들, 풀일 수염. 제가 그런 애들은 좀 안 가져왔어요. 여기 화면에 너무 얼굴이 크고 잡을 수가 없어갖고 일단 적당한 파랑새를 가져왔는데 파랑새도 좀 목대가 굵은 편이에요. 근데 요 목대를 어떻게 굵게 만들었는데 목대는 그 이꼬지에서 우리가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이꼬지에서 석연화를 거진 9년 넘게 키워보니까 이게 세월에 1년에 조금씩 굵어져요, 목대가. 조금 굵어지고 그 유전적인 부모의 유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그 이꼬지에서 해마다 조금 굵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웃자라지 않게 키우는 게 목대를 굵게 하는 겁니다. 웃자라지 않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햇볕을 많이 보여주면 됩니다. 목대를 어떻게 굵게 만들어요? 그거는 정답은 햇볕이에요. 햇볕을 잘 쪼여주면요. 목대가 이게 입장 간격이 촘촘해야 돼요. 입장 간격이 등성등성해지면 얘가 햇볕을 많이 못 보면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처럼 자란다 그러죠. 그렇게 자라면요. 이게 생장점이 이게 여기가 돌출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게 길쭉해지면 되게 못나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줄기가 얇아져요. 목대가 얇아지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게 햇볕 없이 목대를 어 기르는 거는 제가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 요런 그 얘도 좀 성장이 빨라요. 그러니까 빠른 애들은 목대를 잘 만드는데 목대를 굵게 만들려면요. 성장을 너무 빨리 시키면 안 돼요. 햇볕을 아주 마디게 잘 보게 촘촘하게 입장 간격을 촘촘하게 세월에 조금씩 굵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우리는 근데 빨리 굵게 만들고 싶잖아요. 빨리 굵게 만들고 싶죠.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한 거야. 얘네들은 세월에 입장이 하나하나 늘면서 그게 하엽이 하나씩 지는데 그거를 촉진해서 빨리 만들기란 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베란다는 특히 목대 같은 경우에는 목대를 굵게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밖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스스로 얘네들이 목대가 굵어져요. 왜? 햇볕을 잘 보기 때문에. 정답은 사실 햇볕이에요. 햇볕을 잘 보여줘야 목대가 촘촘하면서 굵어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영양제를 좀 이렇게 주시게 되면요. 아무래도 얼굴이 성장이 되고.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시키지 않아요. 빨리 목대를 굵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갖고 마사를 높입니다. 배양토를 높이는 게 아니라 마사를 높여요. 마사를 높여갖고 베란다 아니에요. 이게 또 바깥이랑 또 베란다랑 환경이 틀려요. 밖에는 너무 환경이 좋아요. 노지에서 그냥 전원주택의 땅에다가 그냥 프리하게 키우시는 분들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햇볕이 얘네들이 그걸 중요한 거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다육이나 식물들이 얘네들이 양분을 삼는지. 첫 번째가 햇볕이에요. 햇볕.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토양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햇볕하고 얘네들이 물을 먹어야 강합성을 하거든요. 강합성도 얘네들이 물이 없이 강합성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엽지고 막 시들어가는데 물은 모자라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물이 보충이 되고 그다음에 햇볕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강합성을 하려면 물하고 이산화탄소 요런 게 필요해요. 얘네들이 양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에 엽록소를 만들고 포도당도 만들고 그래서 얼굴도 키우고 목대도 키우고 뿌리도 키웁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 영상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이 댓글을 달지 않았나 아니면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제가 늘상 얘기하죠. 햇볕을 많이 봐야 다육이 얼굴도 예뻐지고 입장도 커지고 목대도 굵어지고 햇볕을 못 보면 줄기도 약해지고 얼굴도 줄어들고 생장점은 길어지고 입장은 등성등성해져요. 그래서 가장 예쁘게 키우는 건요. 제가 얘기했죠. 저 집 다육이가 예쁜 거는 햇볕이 아주 좋아서 저 집 다육이가 예쁜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제가 그래서 왜 그걸 느꼈냐면 다육이를 저희 집에 그때 이제 제가 거리대가 없을 때 베란다 안에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약하게 커요. 비실비실하게. 입장 간격도 이제 그거를 되게 노력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 베란다 해가 떨어지면 소코리를 뒷 베란다에 옮겨갖고 뒷 베란다 햇볕을 이거를 한 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들고 갔다 왔다. 그렇게 열심히 햇볕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제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던져놓고 키웠는데 나중에 네이버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다육이는 햇볕을 많이 봐야 예뻐지는 걸 알았죠. 그리고 입장 간격도 촘촘해야지 목대가 굵어져요. 입장 간격이 등성등성해진다는 거는 햇볕을 못 받기 때문에 입장 간격이 등성등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부위가 이게 똑같이 균일하게 이게 일정한 게 굵은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이게 쏙 들어갔고 어느 해는 이게 굵어져 있어요. 그게 햇볕을 못 보고 그러면 이게 줄기도 들쑥날쑥해져요. 그래서 햇볕을 균일하게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물도 제때 챙겨주면 괜찮은데 햇볕을 잘 보는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말캉말캉 물렁물렁 해줄 때 너무 시들지 않을 때
저기 물을 챙겨주게 되면요. 목대가 우리가 하엽을 또 이렇게 잡아떼지 않고 입장을 잡아떼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입장을 잡아떼게 되면 거기가 목대가 많이 가늘어져요. 제가 초보 때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입장을 떼지 않고 하엽이 질 때까지 놔두면 목대가 굵어져요. 입장 그 영양분으로 해서 굵어지는데 이거를 입장을 막 우리가 입고 잔다고 떼죠. 제가 초보 때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목대가 균일하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햇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렇게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래서 하우스에서 키우는 일정한 그 햇볕 있죠. 하우스는 일정하잖아요. 그리고 온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늘상 사계절이 일정해요. 그래서 하우스에 있는 다육이들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다육이에 반하잖아요. 그러면 전원주택으로 제가 예전에 네이버에 보니까 많이들 이사를 가세요. 그래갖고 아파트에서 좀 다육이 키우는 환경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사 가는 게 전원주택. 이제 그쪽으로 이사 가면 하우스를 옆에다 짓고 다육이에 이제 빠지시는 분들, 뭐 재테크 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이사를 많이 가시는 거를 제가 10년 전에 저도 그거를 많이 이제 네이버에서 늘상 들어가서 이제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알았어요. 왜 그 사람들 이사를 갈 거야? 아파트에는 햇볕이 충족이 되지 않고 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유리창으로 통과해서 보는 햇볕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 자연 환경이 그 옥리원 그냥 오로지 그냥 해를 바라보고 그런 건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유리창을 통과해서 집안에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키우는 애랑 안에서 키우는 애랑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 얼굴도 예뻐지고 입장 간격도 촘촘해져요. 입장 간격을 등성등성하게 안 키우는 게 가장 목대를 튼실하게 만드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햇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늘 얘기했죠. 햇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가끔가다 영양제를 챙겨주면 더 좋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웃자라지 않게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얘도 밖에서 키우는 애인데 저희가 햇볕이 좀 많이 틀려졌어요. 거리대가 다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거리대가 하나만 2개 있고 다 이렇게 거리대가 없을 때는 얘네들이 페트병이 걸어졌을 땐 되게 예뻤거든요. 목대도. 근데 이게 확실히 그늘 그 거리대 밑에다가 걸어놓고 키우니까 물도 덜 들고 좀 그래요. 근데 목대를 굵게 만드는 거는 일정한 햇볕을 늘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고 싶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파트 키우는 사람이 왜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겠어요?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기 위해.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거고요. 저희가 페트병에 이렇게 심는 것도 다육이를 햇볕을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밖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정답은 뭐든지 햇볕의 기준을 맞추면 돼요. 식물들, 특히 다육식물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거리대에 내놓고 다육이를 키우는 거겠죠. 그러니까 목대를 굵게 만드는 거는 웃자라지 않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마사를 100% 석연화를 웃자라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마사 100%로 키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빨리 자라는 애들은 목대가 굵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에 조금 굵어지는 우리가 그래서 그 아프리카 바오밥이 아프리카에 있나? 바오밥 나무 알죠? 되게 굵잖아요. 걔네들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걔네들이 잠깐만요. 제가 잠깐 검색을 하고 왔습니다. 바오밥 나무 제가 유튜브에서 좀 봤었거든요.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거에 조금 관심이 있어갖고 제가 알기로는 1000년을 생각하고 있었고 혹시나 이게 영상을 담는 거라 걔네들이 2000년을 생존을 한대요 바오밥이. 근데 그 바오밥 나무가 목대가 상당히 굵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서식을 하는데 애들이 14명인가 15명이 이렇게 삥 둘러서 손으로 그 강강술래 하듯이 그 나무를 감싸는데 그게 서서히
걔네들이 서서히 크는 거래요. 근데 제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목대를 굵게 만드는 거는 서서히 목대를 굵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촘촘하게 목질화 되면서 탄탄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서히 얘네들이 굵어져요. 제가 이게 석유나 잎꽂이로 키운 애들 보니까 서서히 조그만 게 가느다란 그 목대에서 이게 해마다 조금씩 굵어져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4-5년 키우고 나서 '아 얘네들이 서서히 목대를 이렇게 굵게 만드는구나.' 근데 저는 어 그 종이컵만한 찰흙으로 만든 화분에서 잎꽂이를 키웠었는데 얘네들을. 근데 서서히 굵어졌을 때가 제일 예뻐요. 큰 화분에 욕심나서 옮겨뒀더니 목대도 뭐 커지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별로 예뻐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서히 목대를 햇볕에 다지면서 서서히 키워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햇볕. 베란다 안에서 좀 목대 굵게 만들기란 좀 힘들어요. 밖에서는 아무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내놓으면 알아서 얘네들이 예뻐집니다. 이렇게 뭐 오는 비 맞고 그러면 비에는 영양소가 되게 많죠. 뭐 거기다 또 따로 영양소를 챙겨주면 좋겠죠. 근데 아프리카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거진 모래에다가 그 바오밥 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최고 목대가 굵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2000년, 난 1000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0년이래요, 걔가. 세상에나. 근데 서서히 큰 거래요, 이게 해마다.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줄기가 좀 얇은 애들은 좀 목대를 굵게 만들기가 쉽지 않죠. 요런 애들은 유전적으로 새들이 세상에나 다 뜯어먹었네요, 이 아이를. 멘도사인데.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 키우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 얘네들은 줄기가 좀 얇아요. 목대가 유전적으로 좀 굵은 애들이 있죠. 풀일 애들이 좀 그래요. 요런 애들. 풀일, 수연, 뭐 백봉, 그런 애들이 좀 목대가 굵죠. 굵게 만드는 거는 서서히 햇볕을 보고 서서히 목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양토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요. 저 마사를 좀 많이 섞었어요. 마사를 이렇게 성장을 빨리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간격이 이렇게 등성등성해지면 목대가 얇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잎장을 촘촘하게 키우려면 아주 서서히 키워야 되는 거죠.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러운데 분갈이하고 많이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안 예뻤는데 갑자기 10월 달 들어서 물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빨리 키운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서서히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있는 애들이 나무들도 굵고 예쁜데 거기다가 물을 너무 굶기지만 않으면 목대가 아주 멋지게 커요. 근데 베란다 안에서는 조금 힘들 건 있어요. 매직장골도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목대를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려면요, 그 햇볕을 좀 마디게 보여줘야지 이게 입장이 촘촘해져요. 근데 입장이 촘촘하지 않고 등성등성해지면 줄기가 얇아져요. 그래서 목대가 촘촘하게 자연적으로 하엽이 질 때까지 하엽을 떼지 않으면요 목대가 굵어지고요. 가끔 가다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영양제를 챙겨준다 그러면 아주 목대가 멋지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햇볕하고 시간이 정답입니다. 거기다 영양제를 좀 챙겨주면 더 잘 크는데 웃자라지 않을 만큼의 영양제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그래서 목대를 내가 굵게 만들고 싶은데 베란다 아니다. 그러면 좀 마사를 많이 좀 섞어서 웃자라지 않게 입장이 촘촘하게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가끔 가다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영양제를 뭐 챙겨준다. 그러면 더 목대가 튼실해지고 얼굴이, 입이 커지면 목대도 커져요. 입장이 좀 커지고 그러면 목대도 커지는데 얘네들이 목대가 일단 생기면요 얼굴이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아요.
유전적으로 뭐 풀의 수연이나 백봉이나 그런 애들은 커지는데 이렇게 지금 근데 햇볕을 잘 보여주면요 스스로 예뻐지는데 베란다는 좀 고민이 많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건 하우스에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전원주택이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키울까. 근데 제가 그거를 진짜 5년 동안은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는요. 자연적으로 햇볕이 좋으면 저 집 다육이가 예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좀 노력이 약간 필요한 거는 가끔가다 뭐 영양제 좀 챙겨 주고 제가 봐서 저희 엄마네 집 그 식물들 키우는 거 보니깐요. 특별하게 그렇게 해 주는 거 없는데 저희 엄마도 그냥 과일 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저희 엄마는 뭐 생선뼈 뭐 과일 껍데기, 양파 껍데기 다 그냥 물에다 퐁당 그거를 삭히는 거죠. 그물을 줘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비료도 주고 그러면 훨씬 튼튼해지긴 하는데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복잡한 비료를 좀 주기 힘들고 일반 파는 비료는 제가 써 보니까 그게 효과는 없어요. 크게 효과는 없어요. 이걸 '언제 효과가 나지?' 막 그럴 정도로 '아 인제 좀 효과가 날까? 언제 날까?' 막 그러는데 진짜 뭐 과일이나 뭐 바나나 그런 거 물에 퐁당 빠뜨려서 주는 거는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쌀 씻은 물에다가 퐁당 빠뜨리면 더 효과가 두 배로 나요. 어 근데 하도 인제 쌀 씻은 물 얘기하면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다육이한테 쌀 씻은 물 주냐."고. 근데 저는 여태까지 줬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벌레가 생기는 분들이 예 그런 거는 우연찮게 뭐 이렇게 아니 집안에 좀 있는 분들은 생겨요. 벌레가 원래 있던 분들은 생기는데 갑자기 없던 없었는데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뭐 베란다 거리대에 뭐 이렇게 있다면 바깥에서 이제 타고 들어오는 벌레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내가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려고 그러면 그 정도는 좀 감안을 하셔야지 너무 이거 벌레 무섭고 뭐 그러면 못 키워요, 식물들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정답은 알고 있는데 참 어렵죠. 햇볕이 가장 중요한 그 정답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공부를 해서 알았지. 그 식물들이 어떻게 크는지 성장하는지.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흙에 대해서 막 초점을 콕 맞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초점에 맞춰야 될 거는 햇볕이거든요. 그래서 식물 생장등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 가는 사람들도 '왜 이사 가겠어요. 나중에 이제 터득을 한 거지. 제일 중요한 건 햇볕이구나.' 하고 그래서 하우스를 짓고 이사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